한국인이 하루에 죄송합니다를 말하는 횟수가 세계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언어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1번의 사과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미국인의 4배, 일본인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도한 사과 습관이 우리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아시나요? 지하철에서 살짝 스쳤을 때, 엘리베이터 문을 늦게 열었을 때, 심지어 남이 실수했는데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상황들. 이런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해외에서 한국인을 관찰한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를 매우 독특한 현상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2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과 빈도 조사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사과 패턴이 우리 뇌의 신경회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사과 문화가 숨기고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과 그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뇌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는데요.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사과해야 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을 때 뇌 활동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인의 경우 편도체라는 감정 처리 영역이 외국인보다 37% 더 활발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사과 상황에서 실제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 뇌의 전전두엽 부위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부위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데 과도한 사과 습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판단보다는 타인의 반응을 먼저 고려하는 신경 패턴을 보였어요. 실제로 연구진이 20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에 20번 이상 사과하는 그룹의 자존감 지수가 평균보다 23% 낮게 측정됐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과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 왜 한국인은 이렇게 사과를 많이 하게 됐을까요?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를 집단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응 전략이라고 분석해요.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집단 응집력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거든요. 연세대학교 사회심리학과에서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언어 변화를 분석한 결과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과 표현이 급격히 늘어난 시기가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대였어요. 특히 1980년대 이후 도시 집중화가 가속화되면서 사과 빈도가 이전보다 2.6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때 형성된 게 바로 선제적 사과라는 독특한 패턴이에요. 실제로 잘못하기 전에 미리 사과하는 건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선제적 사과가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상황에서도 먼저 사과해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실제로 국내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한국인 직원들의 가장 큰 약점으로 과도한 겸손과 사과를 꼽았어요. 이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과도한 사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작용들이에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3년간 진행한 종단 연구 결과를 보면 습관적 사과자들에게서 3가지 치명적인 패턴이 발견됐어요. 첫째는 의사결정 지연 증후군입니다. 사과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평균 42% 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둘째는 감정 억압 현상인데요. 정당한 화나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과로 대신하다 보니 우울감이 일반인보다 30% 높게 나타났습니다. 셋째가 가장 심각한데 바로 자기 효능감의 급격한 저하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되면서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런 패턴이 자녀에게까지 전이된다는 점이에요. 부모가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보다 자신감 지수가 평균 28% 낮았습니다. 사과 문화가 대물림되고 있는 거죠.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최근 K컬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인의 사과 문화에 대한 해외 반응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정중한 사과 방식이 국제 비즈니스에서 오히려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특히 갈등 해결 능력에서 한국인이 다른 국가 출신보다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과의 빈도가 아니라 사과의 질이었던 거죠. 적절한 타이밍에 진심을 담은 사과는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만
습관적이고 무의미한 사과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과를 아예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지혜인 셈이에요. 오늘 살펴본 한국인의 사과 문화 어떠셨나요? 무심코 했던 습관들이 우리 뇌와 심리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니 놀랍죠.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사과 패턴을 점검해보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되 습관적인 사과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그게 우리 자존감과 의사결정 능력을 회복하는 첫걸음일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본인이 몇 번이나 사과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이런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